자, 최근에 잊혀지고 싶다라고 했던 문재인이가 갑자기 대놓고 선거 유세를 돌아다니면서 망언을 쏟아붓고 있어가지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느냐?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봤다. 다른 사람도 아닌 문재인 따위가 감히 저런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런 인간이 웃고 다니면서 앞으로 승자가 되는 세상 진심으로 그렇게 내버려 두고 싶습니까? 정권이 바뀐 데는 이유가 있는데 선거 유세를 돌아다니는 것도 황당하지만 저딴 짓거리를 지금 그러니까 하고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문재인이가 실제로 최근에 했던 발언이 어땠느냐? 정확히 이런 내용들입니다. 충격적인데요. 70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봅니다. 정말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고 악담을 막 퍼붓죠, 감정적으로. 자, 정말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꼭 우리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 등 야당들과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둬가지고 정말로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리도록 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가 차죠, 보고 있으면은. 아니,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하게 팩트를 따질 거는 좀 따지고 넘어가자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감히 문재인 씨 본인이 할 말은 아니죠. 본인이 나라빚 1,000조 원의 시대를 대한민국 최초로 열어젖혔던 사람 아닙니까? 사실상 그 99%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잖아요. 나라 빚이고 국가 부채고 가계 부채, 민간 빚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경제 전반에 모든 화약고 경제, 시한폭탄을 도배를 해놓은 사람, 역대 최대치로 시한폭탄들을 도배해놓은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문재인 정부 본인이 했던 일 아닙니까? 물가가 답도 없이 상승하는 게 누구 탓입니까? 당연히 문재인 탓이잖아요. 그때 만들어 놨던 여파가 지금까지 끼치고 있는 거잖아. 코로나를 핑계로 실제 국민들 민생 경제에는 쥐뿔도 체감되는 것도 없었는데 미친 듯이 국가 빚을 늘려가면서까지 돈을 풀었죠. 전문가들이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를 했는데도 그거 그냥 깡그리 개무시를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랍시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거의 2배 가까이 끌어올렸죠. 근데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가가 더 많이 오르잖아, 물가가. 나라빚 1,000조 돌파는 실질적으로 99%는 문재인이가 만든 게 맞아요. 그때 여파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끼치고 있는 거라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대학 나왔다라면서 이런 거를 왜 모릅니까? 문재인이 5년 새 나라빚이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408조 원 이상 늘어났다니까요. 다들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십니까? 문재인 정부 한 방에 늘어난 나라의 빚이 어느 정도에 맞먹냐면은 전 정부 4개 정부랑 맞먹습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박근혜까지 4개 정부에 거의 맞먹는 액수의 빚을 자기 한 방에 늘려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정신 나간 건지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십니까? 우리는 달러를 막 찍어내도 어떤 화폐 가치가 유지되는 미국 같은 그런 초강대국, 경제 규모가 거대한 기축통화국하고는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부채 비율을 좀 줄이고 나라 빚의 비율을 줄이면서 국가 재정을 건실하게 운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니까, 경제 규모가 작으니까. 문재인 5년 새 408조가 넘는 빚이 증가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117조 사상 최대, 국가채무 1068조 이상 사상 최대, 국가부채 2300조 이상 사상 최대.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23년도 뉴스 기사이기는 하지만 저게 사실상 문재인이가 개판 쳐놨던 게 저때까지 연속이 된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와 장하성이가 난리를 쳤던 그 소득주도 성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은 물가가 훨씬 더 가파르게 임금보다 더 빨리 올라가 버렸다라는 거죠. 물가가 2.5배, 3배가 기본이 됐잖아요.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다들 여러분들 채소, 과일, 식료품 물가 비싸다는 거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식당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다들 피부로 느끼시잖아요. 분식집의 김밥, 돈가스, 식당, 그 이제 식당의 돼지국밥 가격, 혹은 또 이제 우리가 카페 같은 데 가면은 그 커피 가격 이런 거. 지난 몇 년 새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음식 같은 거 식사값은 직장인들 여러분들 점심 식사 가격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2배 이상이거나 메뉴에 따라서. 4,000원, 5,000원 하던 게 지금 9,000원, 만원이 넘어가는 시대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러분들 부동산 폭등, 서울 집값 폭등 이것도 얘기해야 됩니까? 그거랑 맞물려 떨어지면서 출산율이 꼬라박은 거, 극한의 남녀 갈등. 누가 여러분들 이거 유도를 했죠? 말할 필요나 있습니까 이거를? 나라 경제 파탄 이런 식으로 내놓고 장하성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 분기에는 잘 될 거다. 내년에는 내가 했던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나타날 거다. 이딴 소리 하다가 결국 지 임기 지나간다 싶으니까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짓거렸습니까? 나는 이상주의자다. 무지개를 쫓으면서 살고 싶다.
나는 무지개를 쫓는 소년으로 살고 싶다 이딴 소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저런 수준의 인간들이 여러분들 이 나라에서 무려 평범한 대학교도 아니라 명문대학교에서 수십 년 동안 고려대 교수를 해먹었고 무려 일국의 경제사령탑에 들어쳐 앉아가지고 국가 핵심 경제정책까지 주물럭거렸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망상만 가지고 말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 흔한 인터넷 네티즌들, 유튜버들보다도 못한 사람이 저렇게 국가 경제를 주물렀다니까요. 나라 경제 파탄을 내놓고 자기 머릿속에 뇌내망상의 정책을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거를 주도해놓고 나중에 실패하고 지가 도망갈 타이밍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냥 이상주의자였다. 나쁜 뜻은 없었다. 무지개를 쫓는 소년으로 살고 싶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화 안 납니까?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답답하지 않으세요? 정작 그러면서 지는 100억대가 넘어가는 부자입니다. 뭐 해가지고 그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지는 100억대 자산가라니까. 지들은 여러분들 저래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자기들은 미국 시민권도 나중에 필요하면 얼마든지 딸 수가 있는 사람들이야. 지들 처먹고 살 거는 다 꿍쳐놨어요, 쟤들이. 하지만 나랑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달 한 달 뼈 빠지게 직장 나가고 일하고 사업하면서 근로소득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절대 다수의 나와 여러분들 같은 일반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뜨는 것조차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국가 경제가 나빠지고 물가가 폭등하면은 이 나라에 남아있는 우리 같은 일반 토착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국가 부채 증가율 OECD 1위에 나라 살림 관리 재정 수치 적자에 이런 거를 보면은 팩트 자료들만 우리가 눈으로 훑어봐도 나라 근본을 개판 쳐놓고 박살낸 거는 바로 문재인 정부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 문재인 정부 탈원전 피해액이 여러분들 무려 47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산업 부품업계들 그 몇 년 동안 줄도산하고 붕괴 직전까지 몰렸죠. 인재 유출도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서울대 원자력센터의 자료 피셜입니다. 멀쩡하게 잘 굴러가던 원자력 업계를 파탄내고 탈원전을 고집한 게 누구였습니까? 문재인 본인이잖아요. 설마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윤석열이가 그러면 탈원전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재인이가 했잖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실제로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피부로 느껴야 되는 그 피해, 지속적인 실질 누적 피해 규모는 당연히 저 47조 푼돈보다도 더 큽니다. 훨씬 더 크다고요. 실제로 이 한전에 엮여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수많은 부품업체, 납품업체들, 하청업체들 이 대한민국의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이 입는 피해는 47조를 훨씬 넘어요. 그건 200조가 넘습니다. 그건 피해액이.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이라는 논과 밭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비유를 해볼게.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이라는 논과 밭이 있어요. 거기에 독극물을 뿌려버리면은 그게 그 한 해 농사만 망칩니까? 아니잖아요. 몇 년 뒤까지 그 땅 전체에 수십 년 동안 두고두고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고요. 간단한 이치 아닙니까? 탈원전을 하면서 전국에 중국산 태양광만 어마어마하게 깔아놨죠. 산사태에 취약해지고 비가 오면은 쓸려 내려갑니다. 저 피해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저거 공사하고 다시 회복하고 원상복구 시키는데 또 세금이 들어가겠네? 뭐하는 짓이죠? 실제로는 그리고 저 태양광이 전기라도 좀 많이 나오면 모를까 발전량 생산 효율이 안 나와가지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생긴 그 은퇴자금 쏟아부은 국민들도 수두룩하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폰지 사기극에 당했다고요.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꼴의 좌파 정부라고 저것들이 또 어땠어요? 녹색을 핑계대면서 친환경 발의는 그렇게 또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한테 좋은 이미지, 자기들은 환경을 생각하는 정부라는 식으로 눈속임, 좋은 슬로건, 이미지는 그렇게 내걸었는데 정작 어떻습니까? 무더위에 대한민국의 여름이 찾아올 때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니까 무슨 짓을 했죠, 문재인 정부가? 결국 믿을 거는 화력발전소잖아. 팽팽 돌리면서 석탄발전소를 풀가동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친환경 정부입니까? 결국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로도 모자라죠. 그러니까 기저전력을 뭘로 또 깔고 가면서 병행을 해야 됩니까? 결국 해마다 여름마다 이것들이 믿었던 거는 우파들이 씨를 뿌리고 갔던 만들어 놨던 원자력 발전소 풀가동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무슨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5년 동안에 원자력 발전소를 당초 계획대로 탈원전 같은 바보 삽질 좀 그만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열심히 더 단계적으로 늘려오기만 했더라도 국가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안 했으니까 피해가 지금 누적이 되는 거잖아. 해야 될 걸 안 했으니까 준비해야 될 거를. 비가 오면은 우산을 준비해야죠. 장화를 준비해야죠. 그거 안 하면은 젖는 거예요. 비싼 옷이.
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수천억 수조 원씩 퍼부어가면서 하라는 그러니까 하라는 원전은 안 하고 태양광 비리 이런 것만 저질렀어요. 풍력 발전 비리나 벌이면서 중국산 업체들의 배만 불려주고 지들 편만 배를 불렸다라는 거예요. 호남의 토착 기득권 세력들. 국민 세금으로 거대한 돈잔치를 했다니까 자기들 세력을 키웠고 이런 걸 왜 모릅니까? 23년 7월 기사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전력기금 부당 집행 금액이 확인된 것만 얼마냐? 무려 8,400억이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8,400억치 우라늄을 수입해왔으면은 어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대한민국 기업들 전기요금 면제도 되겠다 몇 달 동안. 8,400억치 우라늄을 가지고 오면. 해마다 여러분들 국가 경제 발전에 따라 가지고 전력 수요는 급증을 하는데 제때 늘려놨어야 될 원자력 발전을 못 늘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값비싼 화석 연료를 수입해와 가지고 아까 보신 것처럼 석탄 발전, 화력 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원전이 부족하니까. 근데 그렇게 화력 발전에 의존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국제 원자재 값이 오르면은 오르는 대로 아무것도 우리는 컨트롤을 못하고 외부 리스크를 고스란히 국가 전체의 빚, 국민 여러분들 모두의 빚으로 부담을 떠안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눈덩이처럼요. 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휘청거린다라는 뉴스 기사 칼럼이 있습니다. 보세요. 대한민국의 사기업들, 공기업들 둘 다 뼈가 빠진다라고 하죠. 코레일 같은 경우에 전기요금만 6천억 원이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공기업들이 뼈 빠지게 돈을 벌어와 봐야 전기료로 다 나갈 판이라고 해요. 이게 국민들한테 도움되는 결과일까? 여러분들 저게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손해를 정말로 장기간에 걸쳐서 앞으로 향후 수년, 십수년 동안 두고두고 피해를 입히는 것들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가 무려 플러스 20조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죠? 저런 꿈같은 시절이 있었어요. 불과 2016년까지 그랬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자기가 집권하고 나서 한 방에 이거를 다 까먹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 때까지만 해도 건강보험이 한 해에 무려 3조, 4조씩 플러스 규모의 흑자 재정으로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문재인이가 단기적으로 자기 인기나 얻어보겠다라고 그 잠재력을 어떻게 했느냐? 싹 다 날려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불과 1, 2년도 버티지 못했어요. 그 거대했던 돈이 순식간에 마이너스가 천억 단위로 조 단위로 들어가는 거 보세요. 1년에 여러분들 마이너스 2조 8천억씩 적자가 난다라는 게 상상이 가십니까? 저 천문학적인 금액이 계산이나 우리가 되냐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건보재정 하나뿐만이 아니죠. 고용보험기금도 마찬가지로 문재인이가 개박살을 내버리고 떠났고 기타 대한민국의 수많은 공기업들, 공공기관들 전부 다 어떻게든 청년 취업률 가짜로 끌어올려 보겠다라고 일자리 많이 만든 척하려고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건보재정뿐만 아니라 고용보험기금까지 싹 다 작사를 내놨다니까 세금 돌려막기 하면서 쓸데없이 공공기관들의 어떤 규모만 비대하게 키웠다라는 거예요. 일자리 늘린 척하려고. 그 결과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거대하고 비대해진 공공기관들은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쌓아놨던 거대한 국가의 재정 창고들 수십 개, 수백 군데를 싸그리 작사를 내놓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경제가 힘든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때 그렇게 박살을 내놨는데 여러분들이 그 거대한 항아리에 물을 모아야 되는데 그 항아리 밑에 구멍을 누가 뚫었어요? 그게 물을 붓는다고 그게 부어집니까? 구멍이 뚫렸는데 밑에. 나라가 인기가 없어도 정부가 인기가 좀 떨어져도 돈 푸는 거를 가능하면 참고 자제하고 각종 투자 비용도 어쩔 수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나라 빚이 1,000조 원이 넘는 이런 거를 지금 물려줬는데 그러면 이거를 윤석열도 똑같이 빚을 더 늘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애초에 국가 재정을 이 정도로 부실하게 박살내놓은 게 누구냐고 문재인이었잖아요. 그럼 화를 내야 될 대상을 똑바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윤석열은 지금 적어도 문재인이가 싸지른 똥을 치우겠다라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래 여러분들이 또 청소의 프로로서 보면은 미숙한 게 있을지는 모르죠. 삽으로 그거 뜨고 가면서 가끔 흘릴 수도 있고 옆에 튈 수도 있을 거예요. 청소 기술의 세련미가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책임 역할은 어떻습니까? 똥을 싸지른 사람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거 치우겠다고 열심히 물 청소하고 허리 숙여가지고 땀이 나도록 걸레질을 하는 사람에게 1차적인 잘못이 있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게 싫었으면은 애초에 옛날 그때 그 시절에 그 잘난 대한민국의 똑똑한 국민들이 적어도 문재인만큼은 뽑지 말았어야죠. 이런 일을 애초에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민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 개인이 똑똑해야지만 하는 겁니다.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거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 뭘 알아야 국가 전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주인 노릇을 하고
머슴들이 종놈들이 감히 그러니까 주인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해도 뭘 아는 게 있어야 미디어에 선동을 안 당한다라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그래가지고 그새 2년 만에 지금 못 참고 입을 터는 거 보세요. 전에는 겁을 먹어가지고 잊혀지고 싶다라던 인간이 뭐라고 합니까?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봤다라면서 입을 털고 다니는데 저게 말이 됩니까? 저야말로 여러분들 내 평생에 문재인 정부만큼 무능하고 뻔뻔한 정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봐요. 문재인 마누라 김정숙 옷 수백 벌, 액세서리 수백 개. 여러분들 저런 거 과거 다른 정부에서도 보신 적 있습니까? 김정숙 옷값에서 참 이상한 게 하나 터져 나왔죠. 어디 개인 돈, 현금도 아니고 한국은행 띠지로 둘러진 돈다발을 그렇게 뭉텅뭉텅 수천만 원씩 내밀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한국은행 띠지가 둘러진 돈다발은 관봉권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이게 일반 개인이나 법인에게는 갈 일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이런 거를 보고 여러분들 분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돈은 도대체 그럼 어디서 가져온 거죠? 왜 저게 김정숙 개인의 손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비서진들의 손에. 문재인 마누라 김정숙 아줌마, 김정숙 아짐의 타지마할 여행 사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지난 정부, 과거 정부, 다른 정부나 현 정부에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김정숙의 타지마할 방문은 원래 예산 책정할 때는 없었는데 갑자기 일정표에 등장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런 거야말로 국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것 아닙니까? 이 꼴을 진짜 여러분들 다시 보면서 살고 싶습니까? 대한민국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이 불쌍한 나라의 국민들은 밖에 나가면은 다들 그렇게 똑똑하고 많이 배운 척하면서 단 한 발자국만 돌아서면 민노총과 언론노조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에요. 언론노조 바람잡이질 앞에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속아 넘어간단 말입니까 다들? 김정숙이가 대통령 전용기를 마치 지 자가용처럼 타고 다니면서 야 기분 좋다 하고 다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평생 처음 보는 나라 아니냐고요. 이런 정부를 나는 살면서 본 적이 없다니까. 대통령이 없으면은 원래 저런 휘장을 대통령 표장을 함부로 걸면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 하던 이낙연이도 그거를 가리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마누라 김정숙이는 마치 본인이 대통령이라도 된 것 마냥 휘장을 떡하니 걸고 위세를 부리면서 해외여행을 세금으로 다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야말로 특검감 아닙니까? 이런 게 진짜 특검감 아니냐고요. 참고로 인도 타지마할 수억 원짜리 세금 여행, 세금 처발라가지고 갔을 때 저때 여러분들 누구도 따라갔느냐? 민주당 고민정의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런 것들을 뇌지능이 있다면 지지하고 표를 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장난합니까? 이번 총선은 설사 반대당에서 나무토막이 출마한다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그 수많은 꼴들을 앞으로도 보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국민들이 지금 브레이크를 걸어도 누구에게 걸어야 될까요? 국민들이 브레이크를 걸어도 누구에게 걸어야 되겠냐고. 지금 대한민국 이 시점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면은 나라의 빚이 늘면 늘었지 줄이는 게 가능할까요? 빚을 줄일 수가 있을까 그 사람들이? 비대한 정부 확대 재정을 끊임없이 운용하는 사람들인데 재명이가 국정 운영을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물가가 갑자기 마법처럼 낮아지고 반토막이 될까요? 안 그렇잖아. 내가 이때까지 설명을 했죠. 그 기저 환경을 누가 깔아놨냐고 지금까지. 똥을 싼 사람은 누구고 그 공용 똥을 지금 치우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르잖아요 성질이. 정부 재정이 어떻게 될까요? 재명이라든지 민주당이 힘을 실어주면 국가 신용 등급은요? 원자력 발전은요? 미국과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안 하고 그러면은 반미 반일 노선을 걷고 친중 노선을 걷는다면 과연 그때도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과 국제 투자 자본들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까요? 아니죠. 국제사회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와 신용을 거둬들이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부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은 지금 브레이크라도 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서 있습니다. 절벽으로 지금 버스가 달려 내려가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낡은 브레이크라도 일단 거는 게 정상이지. 그거를 답이 없어 보인다라고 가속 페달을 더 밟아버리고 뒤에서 제트 엔진으로 밀어버리면은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